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됐죠?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 목표, 이번 공직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과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법 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제3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을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오른쪽 상단에 써드렸어요. 187페이지입니다. 일단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일단 저당권자는 채무자일까요? 채무자 아니죠. 글자 수가 달라요. 채무자는 채무자 세 글자죠. 제3취득자 다섯 글자죠. 또 물상보증인 다섯 글자죠. 따라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일단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제3취득자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 이 소유권 취득하거나 또는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빌려 사용한 자가 용의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에요. 이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경매에 나와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안 불쌍하죠?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이 제3취득자란 이 소유권자 부동산 점유하죠. 용의권자도 부동산 점유하죠. 근데 경매에 나오면 여기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추운데 쫓겨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용의권자는 실생을 엄청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이 있는데 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데 밑에 용의권 취득한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경매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 밑에 권리 다 소멸하죠. 그럼 소멸한다 말은 경매 나왔을 때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쫓겨나는 겁니까? 쫓겨나는 거죠. 불쌍히 죽겠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 여기 제3취득자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오고 지워볼게요. 시험은 이 소유권 이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의 저당권이 있고 이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아마 이 사람은 실생활에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본 적이 없어 이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계약법에도 또 나오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 저당권 있는데 이후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자를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저당권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산다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살까요? 그렇죠. 2억이 사겠죠.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병이 2억이 샀단 말은 이 3억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3억을 병이 갚기란 거죠. 병이 갚기라고 5억짜리 2억이 산 거죠. 그럼 이제 병은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는 여기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제3취득자 아니고 이 갑이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병이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은행 대출 필요 없어요. 그럼 병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내 돈 5억에서 이 3억부터 갚아버리겠죠. 저당권 소멸시키겠죠. 저당권이 없으면 경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우리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대출 없이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 적 있죠? 얘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란 자 매매할 때 갑과 병이 태어나서 둘이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사정합니다.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5억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2년 안에 3억 갚아서 말소해 드릴 테니까 오늘 나 믿고 5억 다 달래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뻔뻔하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갑 믿고 5억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이 제3취득자입니다. 자, 지금 누가 3억 갚기로 했죠? 갑이 2년 안에
3억 갚아서 말소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갑이 3억 갚아야 할 채무자고 병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샀는데 채무자이죠. 이 사람이 여기 말한 제3취득자입니다. 어때요?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죠?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자, 그럼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아서 말소할 채무자인데 갑이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겠죠? 갑이 안 갚아서 우리 병 소유 부동산을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병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미친지 알았죠? 아니 자기는 갑 믿고 5억 다 줬는데 갑이 3억 안 갚아서 병 내 부동산 경매 나왔죠. 이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병은 불쌍하죠. 사람 믿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병을 법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제3취득자들은 경매에 나오면 그 부동산 자기가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인 즉 매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소유권 안 뺏기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경매 참가 못합니다. 채무자는 빚 갚아야겠죠. 병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참가해서 자기 것 자기가 경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유권 안 뺏기겠죠. 이게 이제 363조 2항입니다. 자,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저 미친놈이죠. 제3취득자도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갑이 3억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하죠. 그럼 병이 갑 대신 병이 3억을 대신 갚아줘요. 병이 갑의 채무를 대위에서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병이 갑에게 3억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3취득자는 갑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까 그 미친놈, 그 다음 용의권자, 재산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이게 저당권은 360조고 여긴 지연이자 1년이라 써 있어요. 또는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이걸 변제하고 저당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부동산이 있는데 저당권율이 있어요. 근데 채무자 갑이 돈 안 갚아서 지연이자 지금 3년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전액을 다 변제해야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빚쟁이는 당연히 모든 빚 다 갚아야겠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얘가 제3취득자고 채무자 아니죠. 그러면은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중에서 1년분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360조에서 지연이자 1년만 변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이라면 이 근저당이 있거든요. 채권 최고액 3억입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 다 변제하겠죠. 빚쟁이가 빚을 다 갚아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제3취득자고 채무자 아니죠. 또는 만약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해보세요. 그럼 제3취득자도 채무자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 아니죠. 그럼 얘들은 3억 5천 중에 이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저당권,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저당권은 360조 지연이자 1년까지,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 점유합니까?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매 나와도 안 쫓겨나요. 안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3억 5천 중에서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얘는 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없으세요. 이 근저당권자 다 은행이겠죠. 그 만약 을이 외환은행이에요. 정이 국민은행. 그럼 여러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3억을 왜 갚아줘요? 미쳤잖아요. 그만큼 이 근저당권자는 부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소유자거든요. 그럼 갑 때문에 소유권 폐기면 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의변제죠. 이어서 이 제3취득자가 목적물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어요. 채무자가 있는데 병이 제3취득자죠. 자, 근데 채무자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을이 병부동산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병이 아까처럼 돈이 남아 돌면 직접 경매받거나 아니면 갑이 채무를 대의변제하면 됩니다. 근데 병 5억 주고 사서 이제 돈 10원도 없어요. 돈 10원도 없는데 을이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3자가 1억에 경매를 받아서 병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불쌍히 죽겠잖아요.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경매대가 1순위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가 이 367조입니다. 자, 이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이 세 가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 128페이지 9번 동박이 있습니다. 9번 저당권 옳은 거죠. 1번제 저당권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집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엄마랑 같이 집 나가야 되고 엄마는 자고 있는데 저당권 자식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얘는 경매인 될 수 있다.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남쳐요.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친다. 이게 정답이죠. 종된 권리입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죠. 이후 설정자의 차임채권 동남쳐요. 과실에는 압류 이후에만 미친다고 했죠.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367조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제3취득자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동남쳐요. 저당권자는 제일 끝에 제3취득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저당 부동산에 피담의 채권을 변제하고 아까 근저당권에서 그 채권 최고액을 말하죠.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기억을 맞았습니다. 니은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디귿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저당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 동남자여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리을 피담의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네요. 후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 포함하는가 물어봤죠. 자, 그럼 경매 신청한 후 세상에 경매 나왔는데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했네요. 매들 경매 나오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경매 신청 후니까 당연히 쫓겨나겠죠. 저당권이 먼저 있단 말이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경매 신청했고 그 후에 나왔죠. 매들 쫓겨나죠? 불쌍하니까 제3취득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후라도 포함됩니다. 이제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경매에서 태양력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경매에서 태양력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에서 태양력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태양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느리면 경매에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오면 경락인이 그 부동산에서 인수,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고 소멸, 소재된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한 게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의 최선의 저당권자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면 이들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돈이 주목적이 아닌 거,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인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근데 이 용의권들이 말소 기준보다 더 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경매 나오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다 소멸하고 밑에 권리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그럼 얘들만 살아남았죠. 그럼 얘들은 끝까지 경매에서 대항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밑에 다 지우면 끝납니다. 다 지우면 끝나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얘들 분유법 이렇게 외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이 말소 기준보다 이 날짜 빠른 권리 살아남고 그리고 분유법 살아남고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죠. 근데 임차권이 이제 대항력이 있어요. 이 용의권들이 있고 두 번째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대로 경매 나오면 2번이 최선순위 저당권이라 얘가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밑으로만 소멸합니다. 그럼 용의권들은 살아남는 거죠.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중에 나와요. 그럼 얘들을 아까 제3취득자 그랬죠. 이대로 경매 나오면 저당권 소멸하고 용의권 소멸해서 다 쫓겨나죠? 다 얘들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두 개가 있으면 시험이니까 시험은 항상 이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근데 얘가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여기 1번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 그러니까 얘가 소멸하고 밑에 소멸하고 다 이렇게 소멸합니다. 중간에 샌드위치 다 소멸해요. 그 다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3번 항상 후순위가 경매합니다. 그래도 1번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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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분유법만 살려줘요. 그래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지우면 돼요. 그러다가 분유법 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세요. 갑은 넥스 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가 있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가 있다. 그 후 평이 2번 저당권 취득가 있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 지분 수리한 정의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옳은 겁니까? 그럼 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죠. 그럼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2번 저당권 병이 합니다.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병 경매 있나요?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경매는 2번 저당권 병이 합니다.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자, 그럼 경매 나오면 1번 저당권 소멸하죠. 밑에 전세권 소멸합니다. 다음 2번 저당권 소멸해요. 근데 유치권만 살아남죠. 그럼 3번 확인해 볼까요? 병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뭐 나머지 볼 필요 없겠죠? 자, 12번 보는데 이제 12번처럼 가불병 사례 문제가 나왔죠. 가불병. 그리고 지문이 지금 문제가 길잖아요. 이게 여기서 세 줄이지만 여러분들 시험지는 좁아져서 이게 4줄, 5줄 됩니다. 그럼 사례가 나오고 지문이 길면 문제 보지 말고 1, 2, 3, 4, 5 선택지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옳은 거 물어봤죠?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피해자 모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랬죠? 자식만 집락할 수 없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 PP 피담보첨부 변제 그러면 PP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이 외웠죠. 기억납니까? 등기 없이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이.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 전부 변제하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문제 안 읽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치고 유효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유효 살아있네. 말소되어도 유효라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 4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네, 3번, 4번 비교합니다. 4번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중요한지 알았죠? 근데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더 중요하죠? 이 경매 동그라미 쳐요. 경매 나오면 모든 부동산, 모든 저당권 아까 다 소멸했죠.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해요. 그럼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저당권 다 소멸해야 되죠.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다 지워야 돼요. 그럼 지워야 되니까 회복될 수가 없죠. 5번 만약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무효죠 무효? 그 다음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감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 등기로 요용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병이라는 무효 등기 요용하려면 제3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병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요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5번에 X 쳐버리세요. 몰라도 됩니다. 5번 같은 거 뭐 15년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X 보지 마세요. 설명도 자세히 안 드립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 바로 나왔어요. 자, 이제 강의 노트 193페이지 오세요. 이어서 일괄계획 총무를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죠. 그럼 법정지상권 X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갑이 세 번째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A가 돈 못 받아서 토지 경매에서 을이 경락받았죠. 지상의 각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근데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을이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따라서 이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하거나 일괄 경매하거나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갑, 설정자,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설정자 소유 건물이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네요. 그럼 이거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 건물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갑이 처음에 건물 지었어요. 그럼 병이 건물 지었다. 그럼 갑 소유가 아니라 일괄 경매 못 하는데 이후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 소유를 잘 기억하세요. 이처럼 일괄 경매 청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법지가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그때는 일괄 경매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법지가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일괄 경매 청구를 인정해주고 다음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제3자 소유물은 못합니다. 다음 선택이 의무가 아니에요. 다음 건물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설정자 소유를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문제 13번. 이제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여기서 자, 나대지에 을명의 저당권 나왔죠? 이후 병은 X 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X 토지 임차하여 Y 건물 완성한 후 이렇게죠? 토지 빌려서
Y 건물 완성한 후 그 다음 Y 건물의 정명의 저당권 설정하였다. 또 여기도 저당권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자 1번 자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엄마랑 분리해서 저당권 5새끼만 양도할 수 없다. 맞았네요. 2번 을이 X에 대한 X 토지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 건물에 일괄임에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괄임의 청구는 이 설정자 갑소유 건물이어야 되죠. 근데 갑소유 건물입니까? 제3자 병소유라 못하는 거죠. 일괄임에는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됩니다. 지금 을이 경매 청구하니까 설정자가 갑이잖아요. 갑.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이어야 되죠. 제3자 건물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3번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아서 대구 왔나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 종된 권리 무에게 이전되죠. 이 저당권 효력이 임차권 종된 권리에 미치기 때문에 경매 나오면 경락인에게 이전됩니다.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면 을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자, 정의 Y는 건물이죠? 자, 그럼 건물 저당권하고 토지 저당권은 상관없죠? 건물이 경매 나오면 건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고 토지하고 별개죠? 그래서 이 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5번 갑이 X를 매매하는 경우 자, 매매대금 더 넘쳐요. 그 매매대금 물상대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매매대금 X, 차임 X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4번 갑은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 쳐요. 을소유 X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저당권을 써요. 갑이라고 치대가 있다. X토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와 Y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동원하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일괄경매는 자 설정자가 을이죠. 을. 토지 설정자 을. 그럼 을 소유 건물이어야 됩니다. 누구 건물이어야 돼요? 을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정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에 을의 건물이 있었네요. 그럼 을 건물은 맞지만 자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 취득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법지가 성립하면 일괄매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니은 디귿처럼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해야 돼요. 그리고 을이 토지 건물 신축해서 소유한다. 그럼 을 소유 건물이라 을 소유 건물. 그럼 빚쟁이 설정자 소유라 일괄경매 인정됩니다. 디귿도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제3자 평이 토지의 지상권 용의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했네요. 그럼 지금 평 소유 건물이라 현재는 일괄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뒤에 을이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러면 설정자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일괄경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하면 닭 건물은 을 소유 건물, 여기도 을 소유 건물, 여기도 을 소유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은 법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고 니은 디귿은 법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저당권 틀린 겁니까? 자, 1번 제일 끝에 지문이 길면 뒤를 보라 그래서요.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되는가? 항상 설정자 소유 건물인가 보세요. 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는 제3자 동남쳐요. 제3자가 건물을 소유했죠? 그럼 안 된다 그랬죠? 자, 2번, 3번, 4번은 밑줄에 있는 거 봐서 합격서 요약 집어넣습니다. 그냥 이 문장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자 합의에 동원함쳐요.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 명의로 돼야 돼요. 채권자가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자도 원래는 채권자 명의로 돼야 되고 제3자는 안 됩니다.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데 여기처럼 3명이 합의가 있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 등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그냥 이 지문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안 봐도 됩니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럼 저당권 물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 맞죠? 동그라미 처분행위이므로 처분 권리 또는 권한 가진 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있죠? 저당권도 당연히 부기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요. 네, 4번은 뭐 등기법 내용이라 뭐 이해 안 되면 안 봐도 됩니다. 2번, 4번 별로 안 중요해요. 아무튼 그냥 2, 3, 4는 이 지문 이대로 그냥 익히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었고 다음 5번이 좀 어려운데 5번은 자 밑에 내용 보세요. 자, 제 등기부 1구에 저당권 을이 있죠. 근데 저당권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이거 소멸합니다. 소멸.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말소 안 했어요. 그래도 무효죠, 무효. 근데 말소 안 하니까 이것을 부기 등기로 병이 뺏어왔어요. 이전받았다.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지금 물등기가 무효죠? 그럼 0이라 이전받아도 절대적 무효. 0은 0, 0은 0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실익할 수 없습니다. 0은 0, 저당권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그래도 저당권은 여기 무효죠. 다음 피담보 채권 전부 명령이 법원 명령입니다. 법원 명령. 그러니까 법원 명령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이루어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 명령으로 병이 저당권을 이전받았죠. 그래도 이게 말소 등기 없이 무효니까 너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저당권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16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자, 을 소유 Y 건물 동그라미 치시고 저당권의 소유 갑선호입니다. 치례가 있다. 옳은 겁니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문제에서 사례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문 읽을 때 문제를 다시 안 읽게끔 사례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기억 또 나왔죠? 을이 갑에게 깊이 온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 전부를 편지한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니은 갑은 Y금을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할 수 있죠. 뒤고 또 나와서요. 갑은 저당권 아새끼를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 집 나갈 수 없다 맞았죠. 엄마는 자고 있는데 자식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죠. 17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어요. 2번 저당권 설정이라 이건 설정적 승계입니다. 안중해요, 안중해. 3번 민법 365조에 따라 토지 건물의 일괄금에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그럼 자, 저당권이 여기 어디 있다고요? 토지. 그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따라서 건물 동그라미,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없다.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항상 D를 확인해 뭘 물어봤는가? 그럼 뒷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 개시 전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동그라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367조. 정답은 4번입니다. 35위 민법규제 세 종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하는 존배기출이 있고 PPT 노트인 강의 노트 있습니다.
이 3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2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를 잘 기재해 주세요. 특히 4번째 과목독, 민법, 중개사법 꼭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민법 이론 강의 지금 진행 중이죠. 이론 강의는 2-3번 이상 꼭 보셔야 되고 합격서도 여러 번 보십니다. 합격서 한 3번 보시면 이제 4번째부터는 엄청 빨라져서 금방 10번 이상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3시간이면 한 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계속 반복해 봐주세요. 2차 전략 과목이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